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데프입니다. 선생님의 킹받는 온라인 목소리를 그만 들을 수 있어요. 끝까지 힘을 냅시다. 먼저 문제풀이 전에 선생님이 편집을 잘못했어요. 대단원 프린트 여기 11번 보이나요? 우리 여기 둘레의 길이는 지난 시험 범위에서 풀었었죠? 그래서 수학부장을 통해 반톡에 공유를 했는데 공유 받으신 대로 11번 문제 둘레 길이 문제를 삭제하고 여기 13번에 해당하는 문제로 수정해서 풀어주세요. 다소 귀찮게 해서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문제풀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일 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하면 x 좌표의 차이의 제곱 y 좌표의 차이의 제곱이 떠올라야지. 그러면 그 거리 5가 어떻게 나오냐면 루트 방금 공식을 써서 a-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일 빼기 3의 제곱을 계산하시면 되겠지. 양변을 제곱하면 참 좋겠다. 루트를 벗길 수 있으니까. 완전 제곱은 잠깐 두고 4, 4, 16이니까 a-2의 제곱이 9. 물론 전개해서 뭐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를 근해 공식을 써도 좋지만 제곱해서 9 되는 거는 그렇지. 풀마 3이라고 했으니까 a-가 3인 경우와 a-가 마3인 경우 두 가지다. 즉 a가 5 또는 a가 마1인데 우리의 a 값은 무슨 수라고 했지? 그래, 양수라고 했으니까 구하는 a는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번의 답은 5번이었어요. 다음 2번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일 때 상수 k의 값은? 이라고 묻고 있네. 그럼 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봐야지.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만들어보자. k-1이라는 x좌표에서 x좌표 마이를 빼니까 플러스 2의 제곱 3에서 k를 빼니까 3마 k의 제곱 이게 최소가 돼야 돼. 잠시 전개를 해보면 앞에 이 아이 k 플러스 1로 보고 완전 제곱식 풀자.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그리고 3마 k 제곱도 9마 6k 플러스 k제곱이라서 뭔가 2차 함수의 진한 향을 느껴야 돼. 루트 동류항끼리 정리하면 2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0이니까 얘들아 루트 값이 최소가 된다 할지라도 어렵지 않지. 왜? 안에 게 최소면 당연히 루트 씌운 것도 최소잖아.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바뀌는 거야. 어떤 걸로? 그렇지. 요 안에 있는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다. 라는 문제로 전환이 된 거지. 그럼 우리 저 값을 y값으로 두면 이 아이가 k로 보이지만 x로 바꾸면 우리의 친숙한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아래로 블록이다. 즉 꼭지점에서 최소를 가질 수 있겠지. 그럼 완전 제곱식 하는 거 2 묶고 땡겨. k까지 땡기고 10은 밖에 두고 반의 제곱 k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뺀다. 그리고 진짜 많이 했어. 그럼 이 세 개 항으로 완제를 만들면 k-1의 제곱이고 마2 더하기 10이니까 풀 8. 즉 또 루트를 무시하면 안 돼. 이 안의 값이 k가 1일 때 최소값 8을 갖지. 그럼 루트 씌운 건 동일하게 k가 1일 때 최소값 루트 8을 갖는 거야. 안에 게 8이니까 전체적으로 루트 8 값이 최소겠지. 근데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상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k가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다음은 3번입니다. 3번은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되어 있지. 무게중심은 우리가 세 좌표를 더해서 그렇지 3으로 나누는 거라고 했어. 그러면 x끼리, x좌표들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의 x좌표, y좌표의
합을 또 3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무게중심의 y좌표가 되겠지. 이게 얼마나? 마 1, 2다. 그럼 x좌표는 x좌표끼리 같다. a 플러스 2를 3으로 나눈 게 마 1이니까 a 플러스 2는 마 3. 즉 a는 마 5고 b 플러스 2를 3으로 나눈 게 2니까 b 플러스 2는 6. 즉 b는 4가 되겠네. a와 b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a, b의 곱은 마이너스 21호구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4번은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 무게중심은 3으로 나누기. 중점은 그렇지 2로 나누기였지. 그럼 중점 구해보자. 중점은 4와 0, x좌표를 더해서 반띵, y좌표를 더해서 반띵. 즉 다시 2,1이라고 계산이 되고 그 다음 선분 AB를 2대2로 외분하면 빼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지. AB 순서대로 2대1 비율 탑재하고 P 구해보자. 2마 1, 2마 1 외분이니까 크로스 빼기 해야 돼요. 2 곱하기 0은 0이니까 0 빼기 1 곱하기 4. 그 다음 2, 3은 6 빼기 마이너스 1이 돼서 P좌표는 1분의 마사 콤마 1분의 7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외분하는 점까지 찾았는데 MP는 KAM을 성립한다고 했지? 이게 뭔 소리야? 점 P와 M 사이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고 있지. 자, 그럼 한번 해보자. MP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방금 찾은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MP는 x좌표의 빼기 6의 제곱 36, y좌표의 차의 제곱 66의 36, 즉 루트 72, 36 곱하기 2, 6루트 2가 되고 그 다음 AM을 구해야 K별 하든지 말든지 하지. AM은 주어진 A점과 중점 사이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하면 돼요. 그럼 해보자. x좌표의 차는 2의 제곱 4, y좌표의 차는 마이의 제곱 4. 즉 2루트 2가 되는구나. 루트 8이니까. 자, 그럼 이제 이 등식을 써봅시다. MP는 6루트 2였는데 AM인 2루트 2한테 K배를 하면 같아진대. 양쪽에 루트 1이 나누고 2 나누면 K 값은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5번입니다. 두 점을 이은 선분에 뭘 지나고 중점이 진짜 자주 나오지.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를 알려줬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두 점 알거나 기울기랑 점 하나 알면 되니까 중점만 잘 찾으면 되겠다. 중점은 더해서 반띵, 더해서 반띵. x좌표 마 1, y좌표 2가 되니까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방 세워볼까? y 빼기 y좌표. 이제 좌표 그냥 한 번에 더한다 했어. 기울기 탑재. x 빼기 x좌표 마일이니까 풀일이 되겠지? 거기에 더하기 y좌표. 정리만 잘해보면 3x 플러스 3 더하기 2, 즉 3x 플러스 5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번에 5번. 다음 6번. 두 직선의 교점과 그리고 마이너스 1,4를 지나는 방정식을 구하래. 풀이는 두 가지가 생각나. 선생님이 K배 알려줬던 요 식을 이용해서 얘를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실제로 교점을 찾으면 나오겠지. 그럼 한번 교점을 찾아볼까? 교점은 연립하면 되니까 얘와 두 식을 나란히 놓고 개수가 y가 이쁘게 맞춰져 있지. 위아래를 더하자. 4x 마 8은 0, 좌변 더했고 그럼 4x가 8이니까 x는 2가 되고 둘 중에 아무 데나 x를 넣으면 y가 나와요. 여기다 넣어볼까? 6 빼기 2y 마이너스 4가 0, 즉 2y가 2니까 y가 1. 즉 교점의 좌표가 2,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이 좌표를 가지고 이것도 지나고 얘도 지나는 거니까
그렇지. 두 점을 알 때 직방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 위에서 기울기만 모르는 상태니까 기울기만 잘 구해주면 된다 했지. 한 방에 구해보자. y 빼기 y좌표 할 건데 나중에 한 번에 더 할게. 그리고 기울기 탑재하고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할 건데 이 자리에 찾는 기울기가 필요해. 얘와 얘 뭘로? 그렇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으로 기울기를 찾자. x끼리 신나게 빼볼게. 2 빼기 마이너스 1 분의 x 증가량 분의 1 마이너스 4 y 증가량이 되니까 계산만 잘해볼까? 3분의 마3이니까 마일로 한 번에 기울기를 계산해 보겠어요. 그러면 전개하면 마x 플러스 2 더하기 1. 오케이, y는 마x 플러스 3이로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교점 K로 구할 거면 K로 쭉 나열한 곳에 마일, 4를 대입해서 K 값을 찾고 다시 정리하시면 돼요. 그거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6번의 정답 3번입니다. 7번은 두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 저번에 프린트에서도 나왔지. 이거는 뭘 같은 말로 얘기한 거라고? 그렇지.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걸 알려준 거라고. 그럼 우리 평행의 조건은 기울기는 같고 절편은 다르다였지. 자, 그럼 한번 해볼까? a 플러스 3분의 4가 1분의 a랑은 같고 비율 쓰는 중. 그리고 나머지 마1분의 4 마4랑은 달라야겠지. 그럼 일단 같은 식을 분수분의 분수 크로스 곱하기로 써주면 a에 a 플러스 3이 4니까 a제곱 플러스 3a 4 이항에 오자. 이렇게. 그럼 인수분해가 신나게 되어서 a마 1이 0. 즉 a가 마4 또는 1인데 안 되는 애가 있나 꼭 확인해야 돼. 왜 안 되는 조건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딱 보이지? 여기 뭐라 써있지? 그래. 이 두 관계로부터 a는 절대 마4이면 안 돼. 그래서 정답은 1, 2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이에요. 다음 8번. 두 점을 이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이거 막판에 지금 소프에서 풀었지. 얘의 방정식이 이거래. 그럼 수직 이등분선을 우리도 구해봐야지. 어떻게 수직 이등분선을 찾는다고 했었던가. A랑 B 두 점이 있을 때 수직 이등분선이라 함은 정말 말 그대로 이 선분을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거라 그랬지. 그럼 어쨌든 우리가 직선을 찾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랑 점 찾거나 점 두 개를 찾아야 돼. 근데 수직인 것으로 봐서 기울기를 찾을 수 있어. 왜? A, B는 두 점을 아니까 기울기 찾을 수 있고 그 아이와 수직이 되는 기울기가 지금 누구래? 오, 여기 나와 있어. 그 방정식이 이래. 자, 그러면 우리 AB 선분의 기울기를 찾아보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2 기울기 2랑 곱했을 때 마일이 돼야 하는 상황이 되겠지. 그럼 식을 조금만 정리해보면 요거에 2배 한 것이 마일이니까 양쪽에 B 플러스 5를 곱할게. 그리고 2를 분배하겠어요. 마이너스 2A 마4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 됐나? 얘를 양쪽에 곱해서 약분하고 요놈 전개했고 요놈 전개했고. 그럼 첫 줄 1번에서 첫 번째 식이 나오지. 어떤 식? 2A-B가 1이다. 정리했어. 연립 있다 할 것 같아서 첫 번째 식. 그다음 두 번째 식. 이번에 이 수직 이등분선에 누가 지나간다고? 그렇지. A, B의 중점이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중점은 2분의 B마 5, 2분의 A마인데 얘가 바로 이 수직 이등분선을 지나는 점이지. 지나는 점은 뭐가 국룰? 대입이 국룰이야. 그럼 좌표를 넣어볼게. Y좌표에 Y값을 넣고 X좌표에 넣을 건데 2배 한대 2X니까 B마 5만 남지.
그리고 플러스 2 y절편이 남는다. 자, 그럼 한 번만 더 계산해 보면 a 2분의 a-2가 b 마 3, 즉 양쪽에 1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a-2b가 마사루구나 라는 두 번째 식이 나오겠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되겠죠. 개수를 맞추면 되는데 그냥 이것을 b는 으로 해서 대입하면 어떨까 싶어. 뭐 연립은 자기가 보이는 대로 하시면 돼요. a 자리에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a가 마6이니 a가 2구나. 다시 여기다가 쏙 대입하면 b는 3이구나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a값, b값을 찾았는데 문제에서 a랑 b의 합을 물어보고 있네. a 더하기 b는 얼마? 그렇지, 5.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9번 평행한 두 직선 A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래 얘들아.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이 평행. 왜? 어디서나 거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 그렇지. 평행한 두 직선이 있다면 둘 중에 한 직선에선 점을 뽑아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기로 했지. 걔가 루트 5다. 자, 그럼 여기서 점을 뽑을게. 못 뽑을까? 이건 정말 자유야. 아무거나 된다고 했어. 그러면 x에 0 넣으려고 했더니 얘들아 x에 0 넣으면 y가 분수가 나와.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번에는 x에 마3을 넣고 y에 0을 넣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번에는 마3, 0을 뽑고 이제 얘와 나머지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을 써볼 거야. 그 거리가 루트 5래. 그 루트 5가 어떻게 나왔냐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1 플러스 4분의 절대값 열고 그대로 쓸 건데 이거 대입해서 쓴다고 했어. 그럼 대입해보자. 마3 0 없어지고 a 이렇게 되고 오 그럼 얘가 루트 5지. 양쪽에 루트 곱하면 5로 되고 절대값 a-3이다. 절대값 해지법 배웠지. 어떻게? 한쪽에 풀말을 신나게 붙여준다. 두 가지를 푼다. a3은 플러스 5거나 a3은 마5거나 그럼 첫 줄 a는 8이거나 두 번째 줄 a는 마2라는 값을 얻고 이때 a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의 곱이니까 둘을 신나게 곱해봅시다. 8 곱하기 마2는 그렇지 마이너스 16. 9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10번입니다. 10번 지난 시험 범위 선생님이 편집했었는데 이게 지난 시험 범위인 듯 이번 시험 범위였어. 왜냐하면 이 아이가 제한된 범위를 찾을 때 2차 부등식이 쓰이기 때문이었지.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찾는 요 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야. 자 그럼 일단 y제곱 더하기 2x x도 있고 y도 있으면 승산이 없어. 그래서 이 식을 x로만 바꾸는 방법을 찾을 거야. 어떻게? 요 위식에서 y제곱을 9마 x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럼 슝 대입해보면 9마 x제곱 플러스 2x가 돼서 너희들이 최대값 최소값 구할 식이 내림차순 이 식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이 값을 전체 y값으로 보는 순간 위로 볼록 2차 함수가 딱 느껴지지. 근데 우리 2차 함수에서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2차의 개수가 음수일 때 위로 볼록 최대값만 있어.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둘 다 묻는 것으로 보아 뭔가 우리가 찾지 못한 범위가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여기서 어떤 게 숨어 있느냐? 얘들아 실수야. 실수는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될 수 없어. 실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이거나 그렇지. 0도 실수니까 0이 되겠지. 그래서 실수라는 이름 때문에 요 값이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y 제곱이니까. 9-x제곱이 0 이상인 범위는 그래. 양쪽에 마이너스 신나게 곱하면 부등호 바꿔야지.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겠지.
즉 사입범위라는 걸 알 수 있어. 사입범위 되게 간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의 최대 최소를 어느 범위에서 찾는 거야? 마3이랑 3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 찾는 거야. 제한된 범위일 때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 아이의 꼭지점이 여기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걔를 최대값으로 쓰고 더 먼 곳에서 최소값이 생긴다고 했고, 만약에 얘가 꼭지점이 여기 없다면 양 끝점에서 최대 최소를 다 해먹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일단 꼭지점을 찾자. 완전제곱식 x제곱 마이너스 2x 땡기고 9 보내고 반의 제곱 더하고 뺀다. 이때 이 세 개로 완제 만들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풀1 더하기 9니까 10이라는 것이 되어서 일단 범위 확인해야지. x가 1일 때 원래 최대값 10을 갖는데 1이 이 범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최대값은 자연히 모든 실수에서 제일 큰 건 범위를 제한해도 최대니까 1이 최대야. 그럼 1을 써봐. 1에서 3이 멀어, 마3이 멀어. 그럼 2칸, 4칸인데 마3이 멀지? 더 먼 쪽에서 더 쭉 내려갔을 테니까 최소값은 x가 마3일 때 마3을 어디다? 그럼 이 함수에 넣어야 되는데 한 번 더 보자. 그럼 마이너스 마4의 제곱 플러스 10, 즉 마이너스 16 플러스 10, 최소값이 마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또 물어봤어. 12랑 마6을 더하면 4. 10번의 정답은 2번 4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바닥에 있는 12번 먼저 풀고 13번으로 갈게요. 12번 실수 AB에 대하여 3차 방정식의 한근이 1마 i래. 얘들아, 우리 개수가 실수인 경우에는 한근이 허수면, 지금과 같이 한근이 허수면 그놈의 누가? 그렇지, 켤레가 자동으로 근이 된다고 했었어.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 중에 무려 2개의 근이나 알게 된 거야. 그럼 나머지 근 하나를 알파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서 우리가 세 근을 가지고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지. 어떻게? 얘네 둘을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은 두 근의 합이 얼마야? 그렇지, 2고 곱은 i 까먹은 거 아니지? 1마 i제곱, i제곱은 마1, 그러니까 2야. 합이 2고 곱이 2인 2차 방정식,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반대 그대, 즉 얘를 인수로 가져야지 이 3차 방정식이 이 두 개를 근으로 가질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 얘를 인수로 갖고 또 얘를 근으로 가지려면 x마 알파도 인수로 가져야 하는데 최고차 계수 꼭 확인해. 1이니까 여기도 1 맞춰주면 되는 거야. 는 0. 즉, 요 방정식이랑 요 방정식이 같은 놈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전개를 한번 해보자, 얘들아. x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알파 x 그리고 플러스 2x 마이너스 2알파는 0이 돼서 정리를 해보면 2알파 플러스 2x 마이너스 2알파는 0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상수, 개수들을 비교해주면 돼. 근데 여기 봤더니 2차의 개수 있어, 없어? 없어. 즉 이놈 알파 플러스 2가 0이 돼야겠지. 알파가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알파를 여기다 쏙쏙 대입해주면 되겠지. 즉 x의 개수가 a인데 이 a는 얘랑 똑같은 거야. 그럼 알파에 마이 넣어보자. 그럼 a 값이 마이고 우리가 찾는 b는 b마 1이 통째로 마이너스 2알파인 거야. 그럼 b마 1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알파니까. 즉 4가 돼서 b 값은 5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 그러면 A랑 B를 제곱해서 더하라고 했으니 y의 제곱 4, b의 제곱 25, 정답은 29. 12번의 답은 2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것도 좋은 풀이라고 했었고, 만약 이걸 못하겠다, 인수 모르겠어요 선생님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래, 한 근이 1마 i니까 해근답 x 풀어라는 같은 말, x 값을 알려준 거라 그랬지. 그래서 얘를 그래 x자리에 다 대입해서 항등식처럼 풀어도 된다고 했었어. 지금은 어쩌면 3차밖에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게 더 간단할 수도 있어. 그래서 쭉 정리해서 실수 부분형, 허수 부분형 이렇게 해결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13번. 그때 선생님이 수정하라고 했지, 앞에서. 자, 그럼 수정된 13번. 11번의 자취가 느껴지지만 좀 글꼴이 깨졌지만 한번 해보자. x세제곱의 개수가 2인 3차식 fx가 이거 뭔가 기억해야겠지? 여기가 f0이 5고 f1이 f2가 모두 a 값을 갖는데 얘들아.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얘들아 잠깐 예를 들어볼까? 만약 너희가 f1이 f2가 f3이 모두 0인 값이 나오면 fx라는 함수를 3차 계수 모르고 x마1, x마2, x마3 이렇게 둘 수 있어? 둘 수 있어. 어떻게? 너네 2차 함수에서도 x축과 만나는 점이 2랑 3이면 x마2, x마3 그리고 여기 개수가 뭐 1이면 1 냅두고 바로 2차 함수 세웠었잖아. 이게 왜 그래? 두 가지 점이 모두 0이라는 같은 y값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로 예쁘게 쓸 수 있었던 거야. 이게 3차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3차도 3개의 근이 0이라면 이렇게 반듯한 fx를 쓸 수가 있어. 자, 그럼 얘를 조금만 더 어렵게 바꿔보면 그럼 만약에 이 함수값이 3개가 다 똑같은데 그 값이 1이야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게? 여기다가 1을 더하면 돼. 그럼 1 넣으면 여긴 자동 0이니까 1만 남지. 2 넣으면 얘가 0 되니까 또 1만 남지. 3 넣으면 얘가 0 되니까 1만 남지. 자, 그럼 또 같은 원리로 3개의 함수값이 또 2야. 그럼 쭉 괄호 쓰고 더하기 2만 쓰면 돼. 아, 이제 좀 느낌이 왔어? 다시 문제를 봐봐. x제곱의 개수가 2인 3차식에서 f0은 5인 거 알겠어. 그런데 이렇게 무려 3개나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다면 방금과 같은 식으로 방금 여기까지는 얘였어 얘들아. 풀어보자. fx를 x 풀1 왜? 마일이 근이 돼야 되거든. 그 다음 x 마1 왜? 1을 넣어야 되거든. 그 다음 마지막 x 마2 왜? 2를 넣어야 되거든. 이렇게 했을 때 함수값이 뭐가 되는 거야? a가 돼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좀 찝찝해야지. x세제곱의 개수가 2인 거 아직 안 썼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그렇지. 여기 맨 앞에 최고차 개수를 결정하는 게 맨 앞에 상수니까 2를 살포시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만약에 우리가 이 기술을 쓸 수 없다면 fx가 3차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려 이렇게 미지수 몰라 하고 그나마 f0이 5인 것 때문에 이렇게 써서 미지수 3개인 걸 대입해서 연립하는 상황이 돼버려. 그럼 정말 해결하기가 난처해지겠지. 그런데 지금 요 개념을 알았더니 얘들아 모르는 문자가 몇 개밖에 없어. 단 하나뿐이란다. 그럼 얘를 뭘로 결정하겠을? 그렇지. 아직 안 쓴 거. f0이 5인 걸 대입하면 a가 나오겠지. 대입해보자. f0은 2, 1, 마1, 마2 더하기 a가 5가 되기 때문에 계산하면 4풀 a가 5. 즉 a 값이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풀이는 2줄밖에 안 돼. 원리만 알았더니. 그래서 13번의 답은 a 값이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뒷장 시작할게요. 15번입니다. 4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을 구하래. 이건 지금 인수분해된 형태가 아니야. 왜? 더하기 15 있잖아.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전개해서 재인수분해를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근을 구할 수 있어. 근데 4차를 다 전개하는 걸까? 아니야. 그럼 혹시 눈에 보일까? 이렇게 1 더하기 7이 8이고 3 더하기 5가 8이라는 것을. 그래서 섣불리 전개하지 않고 두 개 짝꿍을 지어볼 거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과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 그리고 옆에 있던 15를 써주는 순간 그래 반복되는 것들이 보이면 우리 뭐 하기로 했어? 그렇지 치환하기로 했지. 그래서 요거를 치환해보자. 치환. 그럼 a 플러스 7, a 플러스 15 그리고 또 15라는 간단한 식이 되는데 전개를 해보면 22a 플러스 7 곱하기 15가 얼마지? 105 그리고 더하기 15는 0이니까 아하 a제곱 플러스 22a 플러스 120은 0이 되는 거야. 인수분해 되나? 뭐로? 10이랑 그렇지 12 이렇게 해주면 곱했을 때는 120 더했을 때는 22 잘 나오네.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을 알게 되겠지. 근데 a는 너희랑 나만 하는 거야. 치환의 국룰은 다시 돌려놓으라고 했어. 자 돌려놓자. 무엇으로? a의 본체로. 이것이 마이너스 10이거나 아니면 이것이 마이너스 12가 되는 x들을 찾으면 그게 이제 4차의 근이 되는 거야. 좋아. 그럼 2차로 됐으니까 우리가 풀 수 있는 가능권이 됐어. 이것도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각각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보자. 일단 오른쪽은 인수분해가 된다. 즉 x는 2 또는 x는 6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근공을 써야 돼. 조금 이따 쉬운 풀이 다시 알려줄게. 짝수 공식 a분의 1이니까 안 쓰고 마이너스 b반 풀사고 풀마 루트 b반 제곱 16 마이너스 ac 라서 이쪽에서는 두 가지 근이 루트를 포함한 근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 내실근을 뭐하래? 그래 더해보렴이라고 해서 순수하게 더할 수 있지. 자 뭔가 더 여기까지 안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맞아. 왜? 우리는 근계를 배웠거든. 얘들아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실근이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각각을 확인할 때 실근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래 여기서 판별식을 해보는 거야. 짝판. 그럼 여기 16 마이너스 10이니까 양수지. 그럼 서다두실. 얘도 마찬가지야. 짝판에 보면 16 마이너스 10이니까 양수지. 얘도 서다두실. 그러면 두 쪽에서 모두 실근이 나왔으니까 어차피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 합할 거 아니야? 그럼 2차 방정식에서 근의 합은 여기서 반대. 여기서 반대였지? 여기서 반대 나오는 것도 8. 여기서 반대 나오는 것도 8. 그게 각각 두 근의 합이니까 4근 더하면 16. 아까 답이랑 똑같네. 그래서 근계를 실근을 확인할 수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바로 적용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정답은 15번에 4번 1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6번으로 갈게요. 16번 오 정말 간만에 부등식을 보는 것 같아. 쭉 지우고 근데 절대값이 두 개네. 어떻게 하기로 했지? 절대값은 항상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누굴 기준으로? 그래 절대값이 0이 되는 거 기준으로 나누기로 했었지. 근데 두 개일 때는 범위 블록을 두 개를 쓰기로 했어. 일단 여기서 나오는 0값은 2, 여기서 나오는 0값은 마1이 되니까 마1이랑 2라는 기준을 가지고 얘보다 작은 쪽, 큰 쪽 할 거잖아. 그리고 다시 2보다 작은 쪽, 큰 쪽 이렇게 나눴더니 범위가 총 3개가 된다고 했었지. 오케이. 그럼 1번, 2번, 3번 범위를 각각 써보자. 1번은 x가 마일보다 작은 경우.
2번은 마일과 2 사이 6인데 항상 모든 실수 범위를 봐야 하기 때문에 마일을 우리가 그 다음 쪽에다가 등호를 붙여주기로 했고 세 번째는 마지막 2보다 크거나 여기도 같은 경우를 나눈다고 했어. 자, 그럼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절대값을 해지하는 거야. 자, 이제 마일보다 작다면 얘들아 마일보다 작으면 얘는 무슨 수가 되니?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라는 거지. 맞아, 얘 음수, 얘도 음수야. 잘 모르겠으면 x가 마일보다 작은 숫자 하나를 넣어보면 된다고 했어. 이 범위 안에선 모두 같으니까. 오케이, 뭐 마삼 같은 거 넣어보면 마오, 음수네. 마이, 음수네. 그럼 절대값은 안쪽이 음수일 때 그렇지, 마이너스 달고 나오기로 했어. 달아. 4. 그리고 여기는 얘 자체가 마이너스 이렇게 달고 나올 거니까 마마 풀풀 이렇게 반대로 부를 바꿔줄게요. 이렇게.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1차 부등식이니까 우리 계산권이야. 자, 그럼 x 한쪽으로 모으고 마이너스 2x 상수 저쪽으로 보내버리면 3. 그리고 마이를 나눠야 하니까 반드시 부등호를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 끝내면 안 돼. 왜? 이 범위는 어디에서 일어났어? 얘보다 작아서 절대값을 해지할 수 있었지. 그래서 얘랑 얘 무슨 범위를 찾아야 돼? 그렇지. 공통범위를 찾으라고 했어. 자, 그럼 공통범위는 둘 다 만나는 곳을 찾아야 하니까 마일이 여기고 마이너스 2분의 3은 마이너스 1.5야. 더 왼쪽에 있어야 돼. 이거가 작으니까. 두 줄이 만나는 곳은 여기네. 자, 그럼 공통범위의 답은 얼마인가요? 그렇죠. 바로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가 첫 번째 경우의 답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는 마일과 2 사이야. 그럼 얘는 범위가 어떻게 돼? 여전히 음수. 요 사이에 있는 거, 뭐 0 같은 거 넣어보면 음수인 거 확인 가능? 얘는. 그렇지. 마일보단 커졌으니까 양수야. 얘가 플러스인 거야. 그러면 왼쪽에 있던 아이는 여전히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오른쪽의 친구는 그냥 나올 거니까 여기 앞에 있던 마이너스를 살려줘야 돼. 자, 그러면 다시 풀자. 이렇게 전개되고 자, 그러면 x 저쪽으로 날렸더니 x가 사라져 얘들아. 그럼 2가 3보다 크다는 거거든? 2가 3보다 클 수 있어? 아니, 여기는 모순이야. 이런 부등식은 없어. 그래서 이 경우는 해가 없는 거야. 그럼 그냥 버리면 되겠지. 이 경우는 없으니까. 세 번째 경우. 세 번째 양양 이렇게 된다 그랬지. 얘가 2보다 크니까 풀. 얘도 풀. 이렇게 돼. 그래서 양수로 그냥 거침없이 해지를 절대값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4마 x마 1 해주고 2양 해주면 이렇게 되네. 5. 그러면 x가 2분의 5보다 크다야. 어디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 안에서 일어난 해라고. 그러니까 둘의 공통범위 찾아야 된다고. 자, 공통범위 수직선. 부등식인 수직선이 최고지. 이 이상과 그리고 방금 찾은 2분의 5, 2.5니까 더 오른쪽 두 가지 공통범위는 2분의 5보다 크다가 되겠네. 자, 그럼 선생님 네모 박스는 각 경우에서 만족하는 해들이니까 셋 다 답이 돼야 돼. 그래서 얘랑 얘는 마지막에 뭐하라 그랬어? 그렇지, 조인하라고 했었어. 공통범위가 아니야. 자, 그럼 합치자. 해가 없는 건 없는 건데 뭐하러 합쳐? 얘네 둘만 합치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마치 킁킁이 작작이처럼 떨어져 있지. 근데 얘네 둘 다 모두 해가 되기 때문에 답을 쓸 때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2분의 5가 되는 거야. 이게 답이 돼요. 이런 답을 찾아보려고 봤더니 16번에서 이 범위 안에 있는 만족되는 값을 찾으래. 그럼 넣어보자. 마일. 얘들아 여기에 들어가니? 마일 여기 있잖아. 그치? 얘 안 돼. 0은 0도 여기 있잖아. 안 돼. 1은 2.5잖아. 안 돼. 2는 2.5니까 아직도 안 돼. 3은 그렇지. 드디어 3이 이 범위 안에 있지? 그래서 정답은 5번. 3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절대값 있는 문제에서는
어디가 공통범위인지, 어디에서 조인해야 되는지 그 개념을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17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2차 부등식 중 해가 없는 것은 얘들아 다 아래로 볼록이다. 그치? 아볼 다 양수잖아.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는 세 가지 경우를 그려보라고 했지. 두 점에서 만나는 서자두실, 판별실 0보다 큰 경우, 스치듯 한 점에서 만나는 중근의 경우, 방방 떠있다, 안 만난다. 이건 허근이라고 했어. 허근이 위에 있다는 개념으로 절대 양수로 생각하면 안 돼. 허근은 항상 0보다 작다야. 그럼 이 상황에서 얘들아 지금 부등식 봐봐. 첫 번째 이 아이 같은 경우 얘들아 얘가 해가 없어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에 해가 없는 상황이 있니? 없어. 얘는 아래로 볼록인 모든 함수들은 무조건 아무리 내려가도 0보다 큰 애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0 이상의 것들은 모두 해가 있겠지. 그럼 같은 원리로 0보다 큰 이 친구도 반드시 해가 있을 거야.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큰 아이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1번과 5번은 정답이 되지 않아. 자, 그러면 뭐만 확인하면 돼? 아, 나머지 세 개를 보면 되는데 이 세 개 모두 작거나 같아야. 그러면 작거나 같은 상황에 해가 없어야 돼. 지금 선생님이 그린 부분에서 파란 줄이 X축이 항상 0기점이라 그랬지. 얘를 기준으로 그 이하로 해가 없으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바로 얘가 돼야 돼. 얘는 왜 안 돼? 이렇게나 많은 걸 쏟아두시려면 얘는 왜 안 돼? 0이라는 값도 해가 될 수 있으니까 해가 없으려면 이 아이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오직 그렇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황만 해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세 개 중에 해가 없는 거는 왼쪽 것을 판별해 보면 돼. 2번부터 짝판할게. B반제곱 9 마이너스 AC 0이야. 중근이다. 이 경우도 안 된다 그랬어. 우린 오직 허근인 아이 찾는 중. 그래서 2번도 안 돼. 3번은 짝판 얘도 짝판이네. B반제곱 4 마이너스 AC 니까 0보다 커. 서다두실도 안 된다고 했어. 그럼 마지막 4번이겠지. 해보자. 짝판에 보면 B반제곱 마이너스 AC 허근이야. 그러니까 얘는 방방이 떠 있을 테니 0 이하의 근들은 없을 것이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8번 해볼게요. 18번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이것도 같은 원리야. 17번이랑 모든 실수, 해가 없다. 이런 거는 판별식과 굉장히 관련된 문제라는 걸 알려주는 힌트지. 서다두실, 중근, 허근 머리에 딱 탑재하고 얘들아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0 이상이어야 하는 상황이야. 얘는 실패. 왜? 이 아래 것들 때문에. 얘는 얘 돼. 왜? 0이어도 되고 커도 되니까. 얘는 그럼 당연히 되지. 다 0보다 큰 걸. 그러니까 너희가 이번에 찾을 것은 그렇지. 둘이 합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을 찾으라는 거야. 그럼 판별식 해봐야지. 짝판 할 수 있겠다. 마사 A의 반 마이 A의 제곱. B반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통으로 C인 거 조심. 이것이 0 이하여야 하는 거야. 오, 갑자기 2차 부등식 문제가 됐어. 자, 그럼 풀어보자. 이렇게가 되고 개수를 양수 2로 나누면 부등호 안 바꾸면서 간단하게 바꿀 수 있지. 인수분해가 돼. 이 1, 1, 3. 3한테 마이너스 주자. 그리고 쓸 때는 확인은 마이를 하되 인수분했을 때 가로 분등이었지. 2a 마 3 a 플러스 1 0 이하. 작다 작다 작다. 무슨 범위? 옳지. 사이 범위. 마 1과 2분의 3 사이가 원하는 부등식이야. 근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이 범위에 있는 정수 a의 최대값이래. 이 안에 얘들아 최대로 있는 게 누구겠어? 정수니까 얘는 1.5야.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최대 정수는 그렇지. 115구나. 따라서 1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문제입니다. 20번 해볼게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한대요. 끊어서 풀자. G부터 시작해볼까? 무게중심은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기로 했어. 그러니까 무게중심의 좌표에 미지수가 아직 있네. 자, G는 조금만 정리해보면 3분의 A 플러스 2, 3분의 B마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또 삼각형을 만들 건데 이번에는 G랑 A랑 B를 가지고 무게중심 H를 만든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 3개, G랑 A랑 B를 가지고 또 세 좌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야. 자, 그럼 G랑 A랑 3을 더해서 3으로 나누고 다시 G랑 A랑 B의 Y좌표를 더해서 3으로 나눴더니 이 좌표가 3분의 2,0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지. 자, 그럼 한번 X좌표끼리 풀어보자. 3분의 3의 A 플러스 2 플러스 2가 X의 좌표 3분의 2니까 양쪽을 3으로 나누면 3분의 A 플러스 2에 플러스 2가 2고 그럼 3분의 A 플러스 2가 0이라서 A 플러스 2가 또 0. A는 마이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또 같은 원리로 X좌표를 했으니 Y좌표를 동일하게 해보면 3분의 3의 B-1 분수가 많아도 괜찮아. 가 0이기 때문에 3분의 B-1 빼기 1이 또 0이야. 양쪽에 3 곱해도. 그러니까 3분의 B-1이 1. 즉 양쪽에 3을 곱하면 B-1이 3. 즉 B가 얼마? 4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구하는 C의 좌표. C의 좌표가 뭐였지? A, B니까 A, B 다 구했으니 끝났네. 정답. C의 좌표는 마이,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1번 점 1,2를 지나고 원점에서 거리가 2인 직방을 찾아보자. 그럼 원점에서 거리가 2인 직방은 1,2를 지난다는 정보가 있지. 그러면 이번에는 뭘 모르는 상황일까? 지나는 점은 알고 기울기를 모르네. 그럼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고 y는 m에 x마 1 플러스 2 지나는 점으로 직방 세우는 식을 썼어. 자, 그럼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테니 일반형으로 바꿔야 해서 전개하면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럼 이제 이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 그렇지. 2라고 했으니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머리에 떠오르셔야죠. 이렇게요. 이때 x1 더하기 y1이 바로 그 점이었지. 거리를 구할 점. 그럼 해보자. 루트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열고 원점은 되게 좋은 친구야. 여기 x, y를 다 없애주거든. 그럼 남는 것이 마m 플러스 2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양쪽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돼. 그렇지?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 절대값 해지법을 한쪽에 풀마 붙이는 거라고 했잖아. 그냥 풀마를 붙여도 루트가 있다는 굉장한 단점이 있어. 루트 안에도 모르는 문자가 있고. 이럴 때 해지는 루트도 해지하고 절대값도 없애는 방법은 바로 그렇지. 양변을 제곱하는 거야. 자, 그럼 양변 제곱해보자. 2제곱하면 4. 루트는 풀어져. 그리고 절대값도 사라지면서 제곱돼. 어차피 양수가 되니까. 좋아. 그럼 2차를 신나게 전개하면서 한쪽에 0이 되도록 이항을 하는 순간 m으로 묶이는 2차 방정식이 되고 이때 m은 0 또는 기울기가 0이거나 m은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두 가지 i가 나온다. 구하는 게 뭐였어? 직방이니까 우리 아까 전에 여기 표준형도 좋고 일반형도 좋아. 근데 여기다가 대입을 할게요. m에다가 그러면 대입해보자. y는 0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가 샹 사라지니까 y는 2. 오.
가로로 생기는 직선이네. 이거나 또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4의 x마일 플러스 2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4의 2는 3분의 6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10이라는 직방 또는 y는 2라는 답을 2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연립방정식이다. 자, 연립방정식은 2차, 1차인 경우에는 아래 친구 x는으로 바꿀까? y 플러스 2로 해서 그렇지 대입하여 한 문자를 먼저 찾으라고 했었지. 자, 그럼 테이블 x자리에 모든 곳에 y로 바꿔보자. 4, y 플러스 2의 y 그리고 y는 그냥 두고 마이너스 22까지 이항에 올게요. 그럼 전개해보면 4y제곱 8y 여기 4y를 분배하는 걸로 계산 그리고 y제곱 마이너스 22는 0이다. 자, 그럼 동류한 계산 6y제곱 12y 그리고 상수 마이너스 18은 0 등식이니까 6으로 나눠도 되지. 인수분해도 되지. 그러면 이때의 y는 마3이거나 이때의 y는 풀1이 되는데 여기서 x는 항상 짝꿍을 찾아줘야 돼. 연립방정식에서는.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좋겠지. x는 얼마? y에 마3 넣으면 마1 y에 1 넣으면 풀3이라서 이때 각각을 알파 베타로 두면 제곱의 합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때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 더하기 9, 10이고 이때 역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도 9 더하기 1로 어쨌든 10이니까 구하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의 합의 값은 10이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자, 23번입니다. 세변의 길이가 나오고 둔각삼각형 조건이다. 이것도 소프에서 했었지. 일단 삼각형이 될 삼각형 결정 조건. 소프에 썼으니까 선생님 따로 안 쓸게요. 그리고 둔각 삼각형이 될 조건을 그렇지 연립하는 거야. 둘 다 만족해야 삼각형이 되고 둔각이 되니까. 삼각형 결정 조건은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다였지.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길어? 그럼 4x 플러스 2가 제일 길겠지. 그럼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다 조건을 쓰면 양쪽에 4x 없어지고 x로 정리하면 x가 4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 조건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그렇지 커야지. 직각일 땐 같고 예각일 땐 작고. 자, 그럼 얘는 2차니까 전개 좀 해보자. 4, 4, 16x 플러스 4 16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4의 x제곱. 얘 역시 양쪽에 16x제곱이 없어지고 4도 없어져. 그러면 2차 기준으로 모든 항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고 그치? 얘를 넘겼어. 그럼 x로 묶이니까 작다. 4이 범위 0과 32 사이 두 가지 범위에다가 활용 문제에서 잊지 말아야 할 거 길이가 모두 그렇지 양수라는 조건. 그럼 여기서는 2분의 1보다 크다 나오고 여기서는 그냥 0보다 크다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니까 어쨌든 결국 셋을 모두 포함하는 건 그래 2분의 1보다 크기만 하면 0보다도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도 크겠지.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공통 범위를 찾을 것은 바로 이 세 친구인 거야. 그지? 합치는 게 아니라 공통이야. 셋 다 만족해야 모든 변이 양수면서 삼각형이 되면서 둔각이 되니까. 자, 그럼 수직선 그려보자. 일단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라스트 0보다 크고 32보다 작은 요 사이 범위
세 줄을 모두 만족하는 곳이 어디지? 그렇지. 바로 여기. 이것은 4보다는 크면서 32보다는 작은 거겠지. 요 안에 있는 정수는 몇 개야? 이거는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둘 다 등호가 없을 때 정수 계산 빼서 빼기 1. 총 계산하면 27개가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24번입니다. 연립부등식 할 수 있는 거부터. 미지수 없는 거 인수분해 가능. 작거나 같다 4의 범위. 첫 번째 2차 부등식해 구해놓고, 자 얘도 인수분해 돼? 얘들아 곱해서 3a 더해서 a 마 3인 거 있어? 그래 마 3 마 a로 뽀개면 참 좋겠지. 그래서 인수분해는 했을 거야. 요렇게. 그럼 이 아이는 크다이기 때문에 큰큰 작작이야. 근데 a가 큰지 3이 큰지 아직 모르지. 그러면 작작 큰큰 3이 더 큰 상황이고, 이거 아니면 작작 큰큰 이어서 이때에는 a가 3보다 큰, 이렇게 두 상황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일단 그릴 수 있는 수직선을 그려봐.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수직선을 그려놓고, 자 우리가 이 아이와 얘네 또는 얘네를 그렸을 때 만족시키는 정수가 4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려나? 일단은 만약에 이 아이를 생각을 해보자. 3보다 작고 a보다 큰 상황. 한번 그려보겠어. 3이 여기 있겠지? 그럼 이렇게 되고, a의 위치는 좀 곤란해. 이렇게 있을지 아직 확신할 수 없어. 근데 얘는 문제가 생겨 얘들아. 마3보다 작다가 돼버리면 요 사이에 있는 정수가 마이도 있고 마1도 있고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어. 무려 몇 개야? 최소 5개야. a가 요 안에 들어있으면 더 많아지겠지. 그럼 우리가 만족시키는 건 딱 정수가 4개뿐이어야 되는데 3이 이렇게 꺾이면 되겠어? 안 돼. 그래서 이 파란 경우는 정수가 4개여야 하는데 5개가 돼버렸으니까 5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확신의 첫 번째 경우구나를 알 수 있어. 그럼 다시 수직선을 그려보자. 마이부터 5까지가 있는데 우리는 x가 a보다 작고 x가 3보다 큰 걸 그릴 거야. 그럼 확실한 것부터 그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들아 요 사이 범위에는 정수가 확정이 돼. 누구? 그렇지. 사랑. 여기 5 막혀 있어. 여기서 이미 2개를 쓴 거야. 그럼 우리가 겹치는 게 딱 4개여야 하니까 a의 위치가 3보다 작은 어딘가에 있겠지. 이렇게 됐을 때 그 공통 범위에서 2개의 정수가 꼭 반드시 나와야 돼. 그럼 a가 여기 있으면 되겠어? 그러면 이 2개로 끝나버리지. 그러니까 a가 분명히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그림을 그려보자. a는 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라고 확신이 들어. 자, 그리고 이 공통 범위 속에 정수가 나머지 2개 있어야 된다며. 그럼 그 중에 하나는 확실해. 마이. 그리고 그 다음도 확실해. 왜? 정수는 띄엄띄엄 갈 수 없어 얘들아. 그 다음은 바로 마1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a가 마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할 것 같다는 그림을 판단을 했는데, 문제는 얘들아 a가 0보다 어때야 돼? 그 다음 정수? 그렇지. 작아야 돼. 왜? 만약 0이 여기 있어 버리면 정수가 또다시 5개가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그러니까 이 a 초록색에 있는 반드시 마1과 0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자체를 부등식으로 쓰면 마1과 0 사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선생님 이 문제에서는 항상 뭘 확인하라고 했어? 그렇지. 등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를 확인하라고 했어. 그럼 마1이 들어갈지부터 고민해보자. a 자체가 마1이 되는 상황이야. 얘가 총총총 움직여서
이렇게 마일과 같아지면 얘들아 여전히 정수가 4개니? 아니 마일 하나밖에 안 돼. 마일이 뚫려버렸잖아. 그러니까 여기엔 등호를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옳지. 그럼 0은 넣어도 될까? A가 총총총 움직이다가 0이랑 같아져 버렸어. 이렇게. 자 그럼 이 사이에 여전히 정수 마일 살아있고 0은 포함 안 되니까 4, 5까지 4개의 정수 갖는 거 맞네. 그러니까 0은 등호를 넣어도 되는 거야. 옳지. 그래서 구하고 싶은 A의 범위는 마일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은 사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여기까지 모든 문제풀이가 종료되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꼭 잘 보세요.